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낮아지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증시는 환호를 하면서 일제히 상승을 하였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우려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면서 은행권 불안 이후 신용 환경의 변화가 성장,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로 인해 5월의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요, 51%,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49%로 의견이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진정한 불금을 보여주었고요. 장 막판까지 한껏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이제 최저점 이후 최고점 부근까지 근접해 있으면서 N자 반등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빅스 지수도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완화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은행권이 안정세에 들어섰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는 것 확인됐고 당분간은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난 구간처럼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플러스 7.5%, 테슬라는 플러스 6.24%, 루시드는 플러스 5.51%가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분 좋은 4월달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4월 18일부터 적용이 될 사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 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광물은 40%,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 중에서 최소 40%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추출, 가공 혹은 재활돼야 하고요.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재무부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로 정의를 하였고요. 음극판과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등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테슬라가 세미트럭의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파킹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35대의 세미트럭을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차 브레이크 모듈이 공기 누출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NHTSA는요,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리비아는 캘리포니아의 환경보호국에서요, 대형 차량 및 엔진 배출 표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대기자원위원회 규칙을 포함한 2가지 면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면제를 통해서 주 정부는 트럭 제조업체가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무공해 차량을 판매를 늘리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공해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으로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0.25%가 하락을 하면서 8.02불로 다시 8불대로 안착을 하였고, 테슬라와 리비안처럼 높은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루시드의 안 좋은 시점에서 이런 상승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1분봉은 장 초반 한 차례 마이너스권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나스닥의 이제 상승세에 힘입어서 8.2불까지 터치를 하였고, 장중에 6%가 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나스닥의 흐름만이라도 잘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84%,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1.94%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플러스로 마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불가리에서 루시드 그룹과 파트너 체결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고급 보석 브랜드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인데요. 차량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 이번 계기로 럭셔리 차량과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참으로 흥미롭고 이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네요. 어제 애플 매거진에서 루시드 에어 이야기가 실리면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도 애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많이 비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토이 에어를 애플 휴대폰에 올려놓기까지 하면서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했습니다. 애플카 공개가 되어야 이러한 루머들이 끝이 날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루시드와의 루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테스트 차량에 이어서 독일에서도 테스트 차량이 자율주행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이웨이 어시스트까지 발전된 루시드입니다. 드림 드라이브 프로, 이제 차선 변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열심히 결과물을 수집을 하고 있으니 강력한 라이다와 센서를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차선 변경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셀프 드라이빙과 테크, IDRV ETF에서 루시드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루시드 그룹은 3.18%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비아는 이제 1.94%로 약간 저조한 모습이었는데요. 리비아는 자율주행 쪽보다는 픽업 트럭에 몰빵을 한 모습이면서 이제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QCLN입니다.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펀드인데요. 테슬라의 비중이 여전히 8.24%, 루시드가 3.6%로 지난번에 예전에 봤을 때 1.24%에서 상당히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리비아는 3.28%로 루시드와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루시드 그룹이 수많은 ETF 펀드 지수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현재 기업 상황은 어렵지만 힘든 시기를 잘 버텨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1분기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루시드는 과연 1분기에 몇 대의 차량 생산과 딜리버리가 이루어졌을지 궁금하지만 며칠 전 베어러스 워크샵 영상으로 봐서는 이번 분기도 그리 많지 않은 차량이 딜리버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업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EO가 직접 고객분들을 맞이하면서 한 분 한 분께 친히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무거운 어깨, 짊어진 무게를 견디시느라 고생이 많다 생각되네요. 앞으로 루시드 그룹과 직원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4월입니다. 지친 마음 봄꽃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